앰프 얘기를 좀 해보죠. 앰프는 이제 기타를 살 때 보통 기타랑 앰프랑 같이 되어 있는 패키지를 많이 사죠. 아무튼 좀 쌀 테니까요, 그죠? 제 생각에 기타 앰프는 기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기타 다음으로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실력이 이제 없고 이제 기타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기타보다는 앰프에 더 돈을 더 쓰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안 좋은 기타도 좋은 앰프에 물리면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타 앰프를 막 몇천 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비싼 기타를.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는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 사라 할 것 같아요. 보스 카타나 미니. 얘가 이제 배터리 6개 들어가거든요. AA 사이즈. 그리고 소리도 클린, 크런치, 그다음에 브라운, 이제 약간 하이 게인 쪽 소리를 셀렉트 할 수 있고, 뭐 특별히 공간계 이펙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어서 잘만 쓰면 뭐 슬랩백 또는 숏 딜레이, 리버브 느낌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공간계 이펙터도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쓰기 괜찮고 소리가 일단 좋아요. 다른 똘똘이 앰프에 비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튜브 앰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더 많이 써요. 물론 소리는 튜브 앰프가 훨씬 좋겠죠. 근데 다른 이런 앰프에 비해서 얘가 소리가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배터리니까 어디든 들고 가서 내가 편한 데 앉아서 기타 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소리도 같이 담기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런 옵션들이 있는 앰프를 고르면 좋죠. 꼭 뭐 펜더, 마샬 이렇게 비싼 앰프로 안 가도 되고 요즘은 워낙 다양한 앰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앰프를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앰프 소리가 좋아야 돼요. 앰프를 잘못 사면 소리가 재미가 없고 제가 레슨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나는 유튜브에서 듣는 그 기타 소리가 안 날까요? 굉장히 들으면 제가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왜 나는 유튜브에서 듣는 그 소리가 내 기타나 내 앰프에서는 안 날까요?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앰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앰프가 안 좋아서. 앰프를 잘 사야 돼요. 물론 이제 픽업 종류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종류나 이런 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론은 앰프예요. 결론은 앰프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좀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앰프에 돈을 좀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 예산이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버짓이. 그러니까 그 버짓 내에서 내가 앰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펙터는 사실 앰프를 좋은 거를 사면 이펙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튜브 앰프가 아니고 이제 보통은 솔리드 스테이트 이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는 앰프를 많이 살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돈이 많이 안 들게. 그러면 트랜지스터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같은 경우는 앰프 내에 이펙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라면 요즘은 이제 어플을 통해서 소리를 세팅을 할 수 있는 앰프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펙터가 필요 없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펙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렉 기타를 치게 되면 결국은 얘를 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아날로그
아날로그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왜냐면 디지털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런 꾹꾹이, 이 스톱박스를 쓰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러면 얘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펙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복각된 사운드들이 정말 좋거든요, 퀄리티가.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소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이펙터 소리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펙터를 물론 페달보드도 지금 하나씩 짜려고 하고 있지만 그냥 많이 사요. 네, 하나씩 좋다는 이펙터 하나씩 사서 학생들한테 이제 빌려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빌렸어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펙터를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이 이펙터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싸요. 이게 아무리 싸다 그래도 이게 지금 호주 달러로 75불 정도 하는 거 하나? 80불 정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예. 이펙터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보통 페달보드 제일 작게 짜도 뭐 5개, 물론 그 이하로 짜는 사람도 있지만 5개, 많을 때는 10개도 짜는데 하나에 100불씩 잡아도 10개면 1000불이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시간과 돈이 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도 빌려서 안 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선물 받아서 하나 가지고 오면 또 그래요.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서 듣는 그 소리가 안 나는데요. 네, 그럼 또 제가 가슴이 아프죠.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펙터는요, 여러분, 좋고 나쁜 이펙터는 없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좋고 나쁜 이펙터는 없고 비싸고 싼 이펙터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펙터는 쓰는 사람이 잘 쓰면 그냥 좋은 이펙터가 되는 겁니다. 얘가 SD1 또는 DS1, 그죠? 이거 두 개가 정말 유명한 페달이에요. 정말 유명한 페달인데 가격도 싸고 정말 싼 이펙터인데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왜? 싸니까.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쓰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좋으면 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왜 지금도 이걸 쓰고 있죠? 왜 써요 이거? 소리가 안 좋으면? 소리가 안 좋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소리가 안 좋은 이펙터는 없어요. 소리를 안 좋게 쓸 뿐이지. 제 최애는 이겁니다. 저는 기타 25년 쳤거든요. 여전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달은 이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튜브 스크리머도 좋은데 아이바네즈 TS9 같은 거, TS808, 그래도 저는 SD1을 더 좋아해요. 아이바네즈 TS9이나 뭐 튜브 스크리머 종류의 이펙터의 시작은 이거예요. 이거 얘에서 시작된 거예요. 얘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예요. 그 사운드를 구현해낼 수 있는 이펙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펙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 종류도 알아야 되고 작동되는 방식이라든지 뭐 스태킹 한다, 이펙터 두 개를 이렇게 물려가지고 소리를 믹스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음에 기타를 시작하실 때 많이 접해보는 게 좋고, 그렇다고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집에 이펙터가 많으면 빌려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빌려서 사용해보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요. 이펙터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씩 구매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리고 이펙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커다란 건 뭐냐면 바로 이 픽업인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이펙터를 리뷰를 하면서 왜 이거 픽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예. 이거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었어.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영상 좀 길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소리가 들어가요.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들어간 소리가 다 똑같나요?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거는 픽업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픽업은 출력이 큰 픽업이 있고 출력이 작은 픽업이 있어요. 기타가 저가일수록 하드웨어에 돈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출력이 그만큼 낮겠죠. 출력이 낮은 소리가 들어가면 같은 볼륨 값이라도 같은 기타라고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픽업의 출력이 작으면 이펙터가 그 소리가 안 나요. 예. 절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유튜브에서 듣는 소리랑 다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펙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펙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내가 가지고 있는 앰프, 내가 가지고 있는 이펙터를 얼마만큼 내가 잘 다뤄서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나,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세상에 좋은 기타, 좋은 앰프, 뭐 좋은 이펙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비싸고 싼 것만 있을 뿐이에요. 뭐 물론 기타는 나쁜 기타가 있었어요. 저기 아마존에 막 중국에서 파는 기타들은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알겠죠? 아무리 싸다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이 얘기를 레슨 시간에 하면 이미 레슨 시간 반이 날아가는 거니까 기타를 처음 이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기타를 치면서 드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그냥 해소될 거예요. 나는 왜 이 소리가 안 나지? 내 기타는 왜 이렇지? 내 앰프가 안 좋나? 내 기타가 구리나? 이펙터를 바꿔야 되나? 엄마한테 사달라 그럴까? 아빠한테 사달라 그럴까? 와이프한테 돈 좀 빌릴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있어요. 아끼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돈을 아끼려면 알아야 돼. 대부분의 소비는 무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답답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얘기해서 정말 좋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픽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펙터 소리가 왜 내가 듣는 인터넷에서 듣는 소리가 안 날까? 똑같은 거 샀는데 그거 이펙터 잘못 아니고요, 앰프 잘못도 아닙니다. 픽업, 이 출력이 작아서 그래요. 그냥 막 유튜브에 나오는 세팅값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귀로 듣고 비싼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법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댓글에다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는 기타를 독학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집에서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저는 레슨 선생님이지만 저한테 레슨을 안 받아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타리스트 또는 한국인이 세계 정상급 기타리스트가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 꿈도,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만 그 꿈 중에 하나도 세계 최고 기타 강사가 되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꼭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되지만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통해서 기타 실력이 좀 많이 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좀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T기타월드의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